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라이브를 시작을 할 텐데요. 사업할래? 회사 다닐래? 흔들리는 멘탈 잡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옆에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신 분들 인사를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유자님, 양나무님, 전자연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 필히 해주셔야 되죠? 출석 체크 해주시면 선착순 20분께 광고성 임원이,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를 지급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지금 링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누님, 류님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오시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시작 전에 안내드릴 내용. 네, G마켓 옥션 파트너센터 접속하시면요.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G마켓 비즈니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가 시작 전에 이렇게 라이브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안내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뉴스레터, 이메일 수신 동의해주시면 G마켓 옥션 판매 소식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신은일님, 하이님, 슈퍼마미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세요. 네, 저희 오늘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시간에는요. 그냥 쉬는 30대 6개월째 최대, 그리고 취업 청년 4명 중 1명은 긱워커라는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왔어요. 긱워커라는 게 무엇일까? 이 단어가 뭐 지금 이제 막 생겨난 단어는 아니고요. 한 2, 3년 전에도 쓰였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플랫폼 노동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긱워커란 초단기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회성 또는 초단기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다라고 해요. 이들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특정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도 긱워커로 활동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도 긱워커로 부수입을 버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가사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 것 같고요. 약간 프리랜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요. 프리랜서는 어쨌든 1인 사업자잖아요. 근데 이제 긱워커,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들도 하실 수 있고, 뭐 특정한 프로젝트 특성이나 특정 기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발성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긱워커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또 오늘 우리 직장 다닐래? 사업할래? 라는 그런 이제 라이브 주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고민 있어요 시간이에요. LIM 별별별님께서 올려주신 고민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효소를 판매 중인데 대형 키워드는 너무 CPC 단가가 비쌉니다. 아마 대형 키워드라고 하면 효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른 광고 구자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효소를 한번 찾아봤어요. 조금 세부 키워드가 있을까 싶어서 너무 이제 효소가 메인 키워드이다 보니까 CPC 단가가 너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소 찾아보니까 카무트 효소, 바로 효소, 이제 이 밑에는 브랜드 네임이겠죠. 브로멜, 등등등 있어요. 근데 어떤 효소를 판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곡물 효소인지 아니면 이렇게 파인애플 효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세부 키워드 찾을 만한 게 있다고 하시면 세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G마켓에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소라고 검색을 해서 일단 월간으로 두고 보다 보니까 제가 세부 키워드가 찾아지진 않았어요. 효소 있고요. 쭉 내려다 보면 유산균과 관련된 제품이라고 하면 효소 유산균도 있을 테고, 효소 분말, 또 효소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검색량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 키워드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노출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G마켓에서도 한번 효소를 검색을 해볼게요. 효소라고 검색을 하기 전에, 엔터를 하기 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연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내 상품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키워드로 조금 조금 낮은 CPC 단가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효소 자체가
사실 저관여 상품이냐 고관여 상품이냐 저희 다음 달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겠지만 이 효소가 저는 이미 조금 대중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제품이 되었다. 과거에는 뭐 효소를 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효소라고 하면 효소 왜 먹지? 효소는 뭐 어디에 좋은 거지?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먹는 제품이구나. 왜냐면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미 좀 대중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노출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검색 광고, CPC 광고도 좋지만 지마켓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효소를. 그러기 위해서 슈퍼딜이나 올킬을 정말 주기적으로 한번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상품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한 다음에 가격적으로 조금 경쟁력이 있게끔 세팅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식품 특가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건강식품 특가 이런 것들 프로모션을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일단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효소를 좀 많이 노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유명한 제품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뭐 브랜드 제품이 아니야. 직접 LIM 별별님께서 직접 만드신 효소인지 아니면 그냥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경쟁력도 없고 뭐 유명하지 않아. 브랜드가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정말 포인트 하나라도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이제 이미 효소라는 거는 지마켓 오시는 고객님들이 다 알아요. 왜 드시는지도 알고 왜 필요한지는 또 아세요. 그래서 효소가 필요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지마켓을 보다가 여기 이제 할인 행사한다고 해서 요 탭에 들어갔더니 효소가 있네. 효소 괜찮다고 하는데 한번 사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조금 이렇게 노출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거는 제가 선정은 해드리진 않았지만 궁금하시다고 해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왔어요. 광고 보고서를 보다 보면 또는 통계를 보다 보면 이제 유입 경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CPC 광고만 걸어놨는데 상세 페이지 유입이 뭘까요? 라고 하셨어요. 상세 페이지 유입은 이런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보다가 그 밑에 이렇게 이제 그 추천 모듈이 뜹니다. 여러 상품이 뜹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추천해주는 모듈이 있어서 아마 그 상세 페이지 밑에 나오는 이렇게 이 상품과 비슷한 스타일, 여기 추천이 되어 있는 제품을 클릭을 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다양하게 유입 경로가 있어요. 저희 지난 라이브에 보시면 저희 통계 부분 보는 법도 좀 라이브로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오지만 지마켓에서도 상세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 슈퍼딜 영역은 뭐 지마켓 앱 진입 시 홈 화면 및 슈퍼딜 리스트 영역에서 이제 타고 들어왔다. 그리고 베스트는 뭐 당연히 지마켓 베스트 탭 영역이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 탭은 각 카테고리별 탭 내에서 상품 구자 노출, 검색 결과 페이지인 당연히 검색 키워드를 통한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내 상품이 노출됐을 경우에 그렇게 유입 경로가 보이고요. 기획 전 미니션 그리고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부분 보는 것도 중요하죠. 내 상품 팔렸는데 왜 팔렸지?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 보시다가 상세 페이지 유입이 뭐지? 라고 해서 궁금해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미벌루님 안녕하세요. 은서파더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매주 라이브를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고민 있어요 코너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 등록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LIM 별별별님 이렇게 선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광고성 임원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가 나가고 있어요. 고민 있으신 분들 온라인 판매하다가 이런 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조금 A 할까 B 할까?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고민을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선정을 해서 같이 라이브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미 정복하다님 안녕하세요. 공간을 노트미 정복하다. 정복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목차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갈게요. 목차 전에 이제 오늘 라이브에서는요, 저희 직장인에서 퇴사 후 온라인 셀러가 된 육아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온라인 판매하시다가 힘들고 지친다고 느끼신다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육아하시는 육아맘 분들이
이제 엄마 셀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육아를 하는 엄마이기도 하고 또 오늘 오신 게스트님도 육아를 하시는 이제 대표님이시죠. 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댓글로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나가는 댓글은 잘못되었습니다. 세무데이가 아니죠, 오늘. 세무데이가 아닙니다. 어차피 새로 고침은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목차, 직장인에서 온라인 셀러가 되기까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직장인을 할 것이냐, 사업가를 할 것이냐, 당신의 선택은, 그리고 두 번째, 퇴사 후에도 나의 업을 지속하는 방법 해서 흔들리는 멘탈 잡기, 온라인 판매 고민하신다면 이라는 목차를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 목차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같이 소통할 게스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게스트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인트로가 조금 길어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평범한 직장인에서 현재는 아이를 키우며 지마켓,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서 위탁이랑 사입으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쿠팡을 메인으로 하다가 여기 옆에 계신 수진 대표님의 적극 추천으로 지마켓을 지금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커머스를 하면서 몰랐던 제 능력을 알게 돼서 크몽에서 사진 찍는 일로 부업도 하고 있는 엔잡러 최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댓글창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씩 더 남겨주세요. 그래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라이브를 하잖아요. 이 라이브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진짜 댓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댓글창으로 소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보미님, 안녕하세요. 저도 엄마 셀러예요. 유입 관련 고민 보내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월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해주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되게 환영을 해주시네요. 많이 오시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의 적극 추천으로 지마켓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학습된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지마켓 라이브지만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지마켓을 라이브를 보시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좀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맞아요. 조금 해보니 그 지마켓을 왜 이렇게 적극 찬양하셨는지 알 것 같고요. 네. 광고를 조금만 하면은 정말 유입이 잘 되는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지금 광고도 집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잠깐 자기 소개할 때 들었는데 다른 이제 크몽에서 사진 쪽으로 부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 이야기는 조금 뒷부분에서 한번 나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은, 그리고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판매 자체를 제가 물건만 사봤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게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중에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치 않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하는 그 릴스를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개인이 물건을 팔 수가 있지? 이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으로 찾아보게 되고 이거를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알고리즘으로 떴다라는 거는 평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평소에 청약,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책도 좀 읽긴 했었고 아마 SNS로 찾아봤던 게 그런 알고리즘을 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이제 물렵 하시다가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퇴사를 좀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세요? 그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예측은 하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육아였고요. 또 제가 하던 일이 국제 물류업이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시작되면서 제가 21년도에 둘째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일이 정말 많이 바빠졌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날 정도로 심각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새벽 3, 4시까지 일을 해도 잔업이 끝나지 않았고,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일을 9시,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가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8시 막 9시에 다 식당이 닫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24시 하는 한두 개만 있는 뭐 KFC 같은 데 가서 햄버거 먹고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노트북 켜놓고 다시 일을 해야 잔업을 해놓고 자야 그 다음날 아침이 좀 편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코로나 시작하면서 재택근무로 전환이 많이 돼서 오히려 조금 더 그 아이 키우는 환경이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많이 재택근무로 전환을 하셨으니까. 근데 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류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더 바빠져서 오히려 그 일과 그 가정의 경계가 사라진 경우네요. 맞아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퇴사를 하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대표님의 첫 판매 제품,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지, 뭐 나의 첫 판매 제품,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소싱을 하셨는지, 그리고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극복 방법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판매 제품 무엇이었나요? 저의 첫 판매 제품은 일단 식품이었거든요. 근데 식품 중에서도 그때 제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할 때 첫 미션 과제로 주어졌던 게 내가 관심 있는 상품 5가지, 뭐 내가 요즘에 샀던 상품 5가지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둘째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접했던 게 미역국이었어요. 미역국이요? 근데 제가 미역국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서 미역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지역별로 미역이 있었는데 그게 미역이 지역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 내가 요즘에 샀던 게 먹었던 게 미역이니까 미역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미역 중에서도 뭐 산모 미역도 있고 무슨 뭐 다른 미역도 있고 자른 미역 뭐 종류별로 있는데 저는 찾다가 꼭지 미역을 찾게 됐어요. 근데 꼭지 미역이 다른 상품이랑 다르게 뭐 미역에 꼭지가 붙어 있는데 그게 후코이단 성분이 많아서 항암 성분도 많대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소구점을 가지고 다르게 팔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산모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미역을 팔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미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럼 뭐 도매 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보셨나요? 맞아요. 그때 뭐 도매국에서도 찾아보고 뭐 지마켓, 옥션, 쿠팡, 뭐 네이버 이렇게 모든 플랫폼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찾아보기도 했었고 뭐 데이터랩 같은 데나 뭐 아이템 스카우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키워드랑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아랑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제품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좀 상품 라인업을 늘리기 위해서 상품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도매 사이트에서도 많이 봤다라고 하셨어요. 지마켓 시작을 하시면서 또 지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또 따로 소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지마켓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상품을 이제 소싱을 하셨는지. 지마켓에서는 그 지마켓 사이트 들어가면 가운데 부분에 잘 팔리는 제품 이래서 뭐가 잘 팔리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절별로, 달별로 뭐가 잘 팔리는지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지마켓 홈페이지 카테고리 통해서도 뭐가 잘 팔리고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었고 어떤 게 유행하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발열 제품, 뭐 발열 깔창이 됐던 핫팩이 됐던 이런 제품도 지마켓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도매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게 됐었어요. 실제로 잘 나갔죠? 네, 시즌 제품이라서 정말 잘 나갔었어요. 그리고 지마켓은 사촌동생이 공무원인데 네. 사촌동생이 플랫폼이 잘 돼 있어서 공기업에서도 제일 많이 뭐 비품이니 이런 거를 살 때 지마켓에서 많이 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제가 해보니까 주문자가 공기업 뭐 학교 진짜 많아요. 네, 관공서 이런 경우가 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벌어지는 서프라이즈 대량 구매도 정말 맞아요. 쏠쏠한 것 같아요. 대량 주문 너무 기쁘죠. 우리 셀러 입장에서. 행복하죠. 그죠? 행복하죠. 일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죠. 매출이 확 그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시작을 하실 때 많은 난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냥 쉽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온라인 판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1인 셀러이다 보면 특히 맞아요. 시작하셨을 때
뭐 어려웠던 점과 이제 극복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1인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걸 내가 뭐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다 해야 되는데 물어볼 데도 없는 거예요. 회사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동료한테도 물어보고 그죠. 상사가 무조건 있잖아요. 뭐 대표님도 계실 거고. 네. 근데 물어볼 데가 없고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정말 힘들었는데 아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지마켓 라이브 이렇게처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면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것도 해결도 됐을 것 같고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강의를 일단 들으셨어요? 네네네. 강의를 들으시고 근데 강의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초보자분들께 강의나 아니면 조금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고 싶으실 때 정보를 주는 그런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강의나 유튜브를 선택하는 뭐 꿀팁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 강의가 정말 많고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강의도 정말 많고 유튜브에 컨텐츠도 정말 많아요. 근데 약간 흉어 속의 빈곤이라고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봐야 될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다 흡수도 못하는데 머릿속만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 옆에 계신 수진 대표님 강의를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커머스 강의 하나를 수진 대표님 강의 한 개를 듣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일단 내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싶다면 그 강의에서 결과치 보여지는 것보다는 강의하시는 분의 방향성과 나랑 결이 맞는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지마켓 옥션 판매자 공식 유튜브잖아요. 공식 채널 그리고 맞아요. 어떤 플랫폼이든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마켓만 보더라도 그 판매자 가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거부터 읽고 요것만 보시고 맞아요. 시작을 하셔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불안한 마음에 자꾸 유료 강의를 찾고 뭐 유료 전자책을 구매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지마켓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플랫폼 판매 플랫폼들도 다 있어요. 다 그 가이드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라이브 공식 라이브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신뢰가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또 즉각적으로 답변도 해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공식 교육센터를 한번 보시고 그 안에서만 보더라도 일단 시작은 하실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정보가 사실 제일 정확한 정보예요. 플랫폼 기반으로 네. 그 플랫폼에서 상품 등록부터 하나하나 PDF로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시작하시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정보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이 이제 이 고민은 한 단계 건너뛰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막 할까 말까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진짜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식 교육센터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퇴사를 결정하셨잖아요. 퇴사를 결정하셨을 때 네.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응원하는 쪽이 많았는지 또 반대하는 쪽이 많았는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부모님은 특히나 엄마는 뭐 같은 여자기도 했고 엄마도 아이를 키워보니 엄마의 삶으로만 사는 것보다는 네가 가진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셔가지고 뭐 조금 더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는 또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면 또 2, 3주씩 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재를 내가 채워줬으면 하고 약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집에서 50만 원만 벌어도 훌륭해. 집에서 100만 원만 벌어도 훌륭해.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집에서 100만 원 벌기가 그죠? 그죠. 아이 키우면서 100만 원 버는 건 쉽지 않죠. 어디 가면 100만 원 주나요? 그죠? 그래서 찬성? 반대?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는 약간 이제 찬성 쪽. 네, 찬성 쪽이었어요. 저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반대가 되게 심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 다 직장인으로서 직장인 은퇴도 하셨고 하셨던 분들이라 직장만한 데가 없다. 회사는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런 이제 뭐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 휴직 기간이었어요. 육아휴직 기간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빨리 복직했어요. 왜냐면 할 게 없는 거야. 애들이랑 집에 있는데 할 게 없어. 그냥 그 어린이집도 좀 늦게 보내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 제일 안전해. 아시죠? 어린이집이 그쵸. 제일 안전해요. 소독을 맨날 하고. 그냥 어린이집 일찍 보내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출근해서 차라리 일을 빨리 복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빨리 한 건데 그냥 어느 순간 마음에 변화가 와서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렸죠. 근데 부모님께서 진짜 너무 반대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화가 나셨는지 저를 몇 주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랑 대화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진짜 정년퇴직하신 그 전형적인 우리 그 직장인 부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려고 공부시킨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저는 뭐 자식 있는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퇴사를 했죠. 근데 지금은 물론 많이 응원을 해주십니다. 근데 뭐 이런 퇴사를 하면서 뭐 저 또한 정말 퇴사가 잘한 일일까라는 고민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오락가락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퇴사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육아 때문에 육아로 인해서 퇴사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일상은 애기 잘 밥 차려 먹이고 등원시키고 또 하원할 때까지 그 전에 뭐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뭐 은행 업무 볼 일 있으면 보고 뭐 어디 갔다 오고 하원하면 아이 또 이제 챙겨주고 간식 챙겨주고 그죠? 예쁘게 씻기고 또 이제 재우고 이게 우리의 그 루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아랑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전업 주부 또는 육아맘으로만 살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퇴사 후에 전업맘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더 열심히 살고 있죠. 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살고 계시죠? 근데 이게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전업맘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어요. 부럽죠. 막 문화센터를 막 오전 10시, 11시 거를 간대요. 저는 토요일 거를 열심히 찾아서 문화센터를 간신히 듣고 막 하는데 뭐 평일 걸 듣고 그리고 끝나면 뭐 애들 같이 키즈 카페를 간다던가 아니면 브런치를 하러 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쟤는 저렇게 살고 나는 맨날 회사 지하철에서 막 낑겨서 타서 내려서 이렇게 살고 너무 부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육아휴직 하고 나서 정말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과거인데 6개월간은 정말 즐거웠거든요. 즐겁고 재밌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어느 날 애를 등원시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소중한 하루를 나의 젊은 날의 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뭔가 또 해내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회사에서는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에서는 결과값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를 성공하던 뭐 이런 게 생기는데 사실 육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소중한 아이들이 크고 있는 게 결과로 보여지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그 나에 대한 그런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일을 제가 막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어서. 진짜 부러운 게 낮에 운동하는 친구들. 맞아요. 그리고 엄마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운동할 수도 있죠. 뭐 이제 신랑이 퇴근하면 신랑한테 아이를 잠깐 맡기고. 근데 항상 저녁 시간. 그 저녁 시간이 제일 등록하기 힘들어. 사람이 꽉 차. 제일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또 저의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도 퇴사를 하고 한 일주일 쉰 것 같아요. 집에서 일주일 잠깐 쉬고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저나 아랑 대표님이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버는데 이제 이 소득이 끊기잖아요. 월급이 그러면 이제 생활비를 받아야 돼요.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야 된단 말이다. 근데 그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물론 요거는 이제 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썼고 이런 것들을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게 다 쉐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허튼 데 쓴 게 있으면 너무 눈치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진짜 남편명의 카드면은 문자도 가요. 그죠, 맞아요. 내 카드를 쓸 수 없잖아. 이제 나의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부부간에 이런 거를 쉐어하는 게 맞지만 그게 정말 요만큼의 사생활도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남편은 사지 말라 하지만 나는 사주고 싶은 아이의 책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아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짧은 일주일 동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빨리 이제 온라인 판매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죠. 저희 잠깐 댓글 같이 읽어볼까요? 은섭하더님, 저도 퇴사하고 싶어요, 유유. 네. 그리고 슈퍼마미오님, 벌써 이 닉네임 자체가 마미, 그죠? 엄마이신 것 같은데, 아, 문센을 한번 못 가준 엄마 울어요. 얼마나 바쁘셨으면. 혹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주신 건가? 안 가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문센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어린이집 다 해주더라고요. 네, 다른 내용이지만 문센 의미 없다, 그죠? 해낸다님, 와 일주일 쉬고 맞아요. 전 딱 일주일 쉬는데 돈 안 벌면 안 되겠다. 돈 안 벌면 내 인생이 너무 우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너무 공감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직장인과 사업가 두 개가 뭐가 좋으냐 서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직장인 사업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그 투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하울님께서는 직장인이신가 봐요. 퇴사 말만 들어도 짜릿해라고 그렇죠.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직장인일 때는 퇴사 그렇죠. 머릿속에 그죠? 맞아요. 퇴사 마렵다고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출근하는 순간 퇴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 정도로 직장인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저희처럼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계시는 1인 사업가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댓글창에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라이브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사업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이라고 제가 이제 이 챕터를 마련해 봤는데요. 직장 다닐 때의 스케줄은 보통 어떻게 되셨어요? 직장 다닐 때는 뭐 평범한 직장인 스케줄 9 to 6 그리고 필요할 땐 플러스 알파. 아 플러스 야근. 필요할 그걸 땐 야근이라고 하죠? 그렇죠. 필요할 땐 플러스 알파 되는 거고. 근데 저도 코로나 전처럼 그냥 워라밸이 지켜지게 9시, 6시였다면은 저도 그냥 평범한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코로나 때 일이 너무 힘들게 무리하게 온 게 저한테 많이 버거웠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직장 다닐 때 스케줄이 9 to 6. 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9 to 6였고요. 맞아요. 저는 야근이 없었어요. 굉장히 너무 좋은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고 근데 이제 그건 있었죠. 뭐 주말에 그러니까 주 5일 근무긴 한데 일, 월, 화, 수, 목 한다거나 그러니까 금토 쉬거나 뭐 일, 월 쉬거나 이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집에 오면 우리는 워킹맘이기 때문에 집에 오면 아이를 케어하고 요 시간 외에는 이제 뭐 따로 회사 일을 집으로 갖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근데 우리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요. 출근 있습니까? 없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네. 하지만 퇴근은 없죠. 퇴근도 없습니다. 네. 출근도 퇴근도 하고 싶을 때 하지만 그게 무기한 연장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 셀러 하시고 나서 스케줄은 어떻게 변하셨어요? 일단 제가 요새 지키려고 하는 스케줄은 10시부터 4시는 무조건 엄마는 시간으로 지키려고 나만의 하고요. 시간? 그렇죠. 그 시간으로 무조건 그 시간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다 라고 지키려는 시간이 10시부터 4시고요. 그거는 이제 아이 등하원 시간을 고려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뭐 그날은 뭐 할 일이 많지 않고 뭐 그 시간을 집중해서 끝냈다 한다면 이제 4시부터 하원해서는 이제 저만의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때가 시즌이다. 명절 시즌이 돼서 급하게 뭐 상품 등록을 해야 되고 바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이 재워놓고 출근해야죠. 그죠. 그 시간이 보통 한 우리 그쵸. 10시, 11시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시, 11시에도 다시 일을 합니다. 구독자분들. 두 번째 출근합니다. 네. 어떤 스케줄로 하고 계신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너무 힘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회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일을 보통 해요. 이제 육아맘들은 물론 사무실이 있어도 집에서 일을 하는데 집에 있어도요 CS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CS 받아야 되고요. 또 거래처 전화 오죠.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에서 전화 오죠. 저 얼마 전에 스마일 배송권 때문에 옥션에서도 전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전화가 딱 뭐 9시, 6시 사이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만 우리 애들은 4시에 하원하잖아요. 초등학생들 한두 시면 집에 옵니다. 맞아요. 그럼 그 시간에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오히려 엄마가 집에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집중을 못해. 이게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맞아요.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저희 애가 초등학교 작년에 1학년이었거든요. 저희 애가 저한테 엄마는 노트북이 좋냐고 내가 좋냐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 저도 받았습니다. 그 질문 저도 받았어요. 맞아요. 저는 엄마는 일이 그렇게 좋아? 근데 제가 뭐 일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죠. 그 시간 안에 쳐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녁 먹다가 잘 하는 게 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나 송장 입력하고 와야 돼. 늦으면 또 페널티. 네. 늦으면 또 이제 고객님들이 기다리시잖아요. 배송 준비 중으로 그쵸. 계속 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배송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막 전화도 오세요 실제로. 맞아요. 왜 아직까지 배송 안 했습니까? 근데 이게 송장을 저녁 먹다가 나 송장 입력해야 돼 하고 송장 입력하러 가고 하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과 그 뭐라 해야 되지? 가정이 삶이 그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재우고 노트북 이제 집에 컴퓨터를 거의 켜고요. 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에는 진짜 잠을 한 4시간 이상을 안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현타가 오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돈을 이렇게 그렇다고 돈을 진짜 많이 벌었으면 전 여기 안 있겠죠.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면 여기 있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러려고 내가 퇴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사실 들긴 합니다. 자연님께서 어제도 저녁 먹다 말고 송장 입력했는데 뜨끔하네요. 그쵸? 그리고 항상 핸드폰에 손에 핸드폰 들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주문 몇 개 들어왔는지 체크하시고. 우리 삶이 다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온라인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 데 이유가 있겠죠.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랑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일을 하면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앞에 얘기가 저희가 많이 했던 이 모든 단점이 다 커버가 될 정도로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도 아이가 장염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냥 안 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학교는 뭐 결석서도 내야 되고 선생님한테도 연락해야 되고 병원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진단서를 내야 되거든요. 맞아. 그런데 애가 집에 있겠대요 또. 근데 장염에 걸려서 학교를 못 가요. 근데 내가 회사였으면 아침에 바로 또 연락해서 저 이런데 뭐 반차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애를 데려갈 수도 없잖아요. 회사에. 근데 저는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 방 사무실에 애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옆에다 놔두고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이걸 선택하길 잘했구나 라는 만족감을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단점은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뭐 시간이 이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가정과 일이 불분명해진다라고 했지만 저도 이 아랑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줄이 이 모든 단점을 다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마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육아하다가 제일 힘든 경우가 아이 아플 때잖아요. 그럼요. 제일 무너지죠, 멘탈이. 근데 저도 직장 다닐 때 전 진짜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나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는 아픈데 응급실에 두고 새벽에 응급실에 가고 나는 아침에 그 아픈 아이를 두고 출근할 때. 물론 뭐 신랑이나 친정 엄마께서 도와주시면서 병원에는 이제 사람이 있지만 그럴 때.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열난다고 했을 때 아이를 걱정하는 것보다 일단 나 연차 어떻게 되지? 나 연차 쓸 수 있나?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 미안한 마음을 계속 항상 가지고 계속 했던 거죠. 근데 맞아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비록 나는 힘들고 비록 나는 출퇴근 시간이 없지만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여유로워져. 너그러워져. 그래 아프니? 그래 오늘 하루는 유튜브 데이다. 이러면서 그쵸. 유튜브 틀어줄지언정 아이를 옆에 둘 수 있잖아요. 내 눈으로 내가 내 아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들 공감해주고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도 노트북으로 일했어요 라고 해주셨고 하울님 헉 해주셨습니다. 보미님께서 맞아요. 저도 쌍둥이 아이들 부탁 안 해도 되고 내일 같이 할 수 있어 감사해요. 쌍둥이면 더 힘드시겠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사무실을 마련할 때 뭘 생각했냐면 우리 아이가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였어요. 레고도 있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저희 사무실은요, 매트가 이렇게 그 아이 방, 놀이방 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고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앉아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해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리고 하원하고 저는 사무실로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산다라는 그 일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이 또 오면 재밌어요. 맞아요. 그 새로운 공간 속에 택배 붙이는 거 시키잖아요. 무급으로 아르바이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청 아이들이 재밌어 해요. 그래서 그런 추억도 또 있고, 진짜 아플 때 내가 돌볼 수 있다. 라는 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육아맘 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서 아,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그거죠. 너무 바쁘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안 하면 0이다. 맞아요. 그래서 퇴사 후 현실이라는 챕터로 또 대화를 나눠볼 텐데, 퇴사하시고 생각했던 것과 가장 달랐던 점 뭐가 있으세요, 아랑님은? 퇴사하기 전에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상품을 소싱하고 뭐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올리고 가격 적당하게 하면 고객들이 사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외에도 마케팅적인 부분도 그렇고 고객 CS도 그렇고 이거를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정말 1부터 10까지. 그리고 세금 문제도요. 세금도 제가 세금 신고를 다 해야 되고, 맞아. 사업장 관리부터, 그리고 직원이 생긴다면 직원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세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직장 다닐 땐 연말정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서류 달라는 것만 주면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가가 되시면 신고할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지난주에 그 세무사님 오셔서 라이브 잘 보셨죠? 부가세 내야 되죠, 종소세 내야 되죠, 또 인건비 신고할 때 원천세 내야 되죠, 직원 있으면요 또 매달 뭐 해야 되죠.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세금 낼 때 왜 내 돈을 걷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열심히 벌었는데 왜 이거의 일부를 왜 나라가 가져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장 다닐 때는 사실 다 떼고 들어오는 금액이고 모르고, 차라리 오히려 연말정산 때 제 2의 월급이라고 해서 내 돈인데 더 받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면 그런 일은 또 없다라는 거. 이런 게 조금 퇴사 후에 그 현실이 이게 이래서 나 퇴사한 사람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막 여유가 없을 때는 이렇잖아요. 내가 진짜 빨리 퇴사해서 이것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퇴사하기 전에는 나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퇴사하고 나서 내가 이걸 진짜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면요, 이쪽 업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보게 되고,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실행력이 더 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퇴사하기 전에는 내가 퇴사만 하면 진짜 여기에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진짜 퇴사해서 이걸 시작하려고 보면 이제 이런 업계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보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주춤하게 되더라. 그게 저는 퇴사하고 나서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온라인 판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했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지금의 저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퇴사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시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케팅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시드머니. 왜냐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 지금 보고 계실 거니까, 맞벌이 하면 소득이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근데 소득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지출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애들한테 못 해주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적으로 아껴야 돼요. 절대적으로 아껴서 아끼셔야 합니다. 그 돈을 나중에 내가 사업하는데 쓸 수 있는 자본으로 모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나중에 사업할 때 큰 힘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초기에는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 자체가 소자본으로 정말 할 수 있다고도 많이 광고도 하기도 하고, 위탁으로 판매하다 보면은 진짜 적은 돈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시작을 하면서 성장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본이 없으면.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나는 물품 대금 100만 원을 이번 달 말에 드려야 돼. 그래서 그 업체한테 드려요.
근데 그 판매자 센터별로 정산 주기가 있거든요. 그죠. 어떤 곳은 뭐 60일, 어떤 곳은 50일, 뭐 어떤 곳은 뭐 일주일 이렇게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나는 자금을 회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없으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은 또 대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이다. 하지만 G마켓 옥션은 정산이 굉장히 빠르다. 완전 진짜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그렇고요. 참고하세요. 네, G마켓 정산이 빠른 편이다. 근데 이제 시드 말씀하셨는데 진짜 너무 중요하죠. 요즘 무자본 창업이다, 뭐 어쩌고 이렇게 많이 광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무자본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오프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는 소자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 하나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G마켓 옥션만 하더라도 광고를 집행해봐야 되잖아요.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광고 돌려야 되잖아요. 광고비 들어갑니다. 어떻게 무자본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고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인일 때 어느 정도 조금 사업 자금을 마련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주부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주부분들을 많이 뵈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네, 물론 저도 강의를 하고 뭐 다른 강사님들도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진짜 정말 소자본을 마련해 오세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셔서 저축을 하셔서 진짜 온라인 강의 들어서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돈을 모아서 오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 키우고 뭐 살림을 하다 보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돈으로 광고를 돌려야 되는데 그 돈으로 사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죠. 강의를 듣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 오셨는데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못 나갈 때 이 관문을 넘어가야 매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생기는데 그게 없는 분들 정말로 이 광고비나 다른 거에 투자할 비용이 없으셔서 스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드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직장 다니고 계신다고 하면 이때 많이 시드를 모아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저희 퇴사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끼리도. 월급이 좋아? 아니면 그냥 이 수익이 좋아? 아랑님께서는 월급과 수익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수익이요. 왜냐면 저는 회사를 정말 내 회사처럼 열심히 다녔던 맞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셨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 원하지 않아도 견적서 자체가 너무 이게 수익이 적으면 더 제가 더 업해가지고 올리고 할 정도로 회사를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면 안 될 게 없다. 라는 게 지금 저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뭐 퇴사를 하셔도 정말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실 거니까 저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월급이 좋아. 나는 그래도 사업해서 벌어들이는 이 사업소득이 좋아 하시는 분들 다 갈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당연히 수익이 좋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 힘들 때는 그냥 누가 월급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남편분께서는 직장인이시잖아요. 네네네. 아랑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 보고 네네. 사업하고 싶다는 이야기 하시나요? 전혀요. 안 하세요? 전혀. 아 진짜요? 제가 하라고 오히려 부추기거든요. 아. 제가 뭐 그래도 좀 뭐 순 대표님한테 마케팅도 배우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남편이 사업장을 차리면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좀 해봐라. 그리고 남편이 전문 직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 나와서 같이 차리면 사업을 하면 네, 사업을 하면 한 달 내내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한 달에 몇 건만 뭐 비즈니스를 성사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하니까 하라고 하는데 절대 싫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머리 복잡한 게 싫대요. 우리 신랑은 어떨까요? 월급을 좋아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퇴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죠. 네, 유유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능하면 둘 다 있으면 좋아. 네, 저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할게. 그리고 그런 거죠.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건 내가 맡아서 할게. 근데 물론 직장인분들이 안 힘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정말 둘이 같이 나와서 뭔가 사업을 하면 진짜 밸런스가 네네 불안할 때 다 같이 불안하고 그렇죠? 맞아. 근데 저도 저희 신랑이 계속 직장을 성실히 다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유윤님께서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연님께서 성과금 나오는 달에는 월급이 그리워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요 시즌에 우리 동기들 얼마 꽂혔겠다 통장에 이런 거 생각하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하지만 또 우린 열심히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은 직장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의견이에요. 왜냐면 진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신랑도 있고 또 진짜 아니야 난 직장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낸다님께서 신랑은 55세까지 직장 생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55세. 제가 아무리 잘 벌어도 그렇구나. 아무리 잘 벌으셔도 그래도 괜찮다. 55세면 되게 젊은 나이에 은퇴하시는 거 아닌가? 맞아. 근데 또 반면 같이 이제 먼저 퇴사를 하시고 여자분께서 퇴사를 하시고 이제 남편분께서 퇴사를 하시고 진짜 더 잘 되신 분도 저는 봤어요. 저는 종종 봐요. 그래서 꼭 뭐 두 분 다 사업하는 게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저의 성향상 그죠? 이 불안함을 조금 낮추고자 그쵸. 한쪽에서 조금 직장을 다녀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고 있으십니까? 절대 퇴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을 다니시면서 온라인 셀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 직장 다니면서 온라인 셀러 병행하는 뭐 방법, 맞아요. 꿀팁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계획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계획하는 건 정말 좋아하는데 실행이 약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계획을 열심히 짜놓고 그 계획만 짜놓은 상태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크게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짜요. 그리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를 딱 하나씩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근데 그 대신 무조건 하기. 그렇게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무의미한 조금씩의 결과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개서. 네, 그렇죠. 쪼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쪼개서 내가 그날 해야 할 거를 쌓아 나가셔라 그쵸.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퇴사 후에 이 업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퇴사 후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셨다가도 네네. 1년 이상 지속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맞아요,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랑님께서도 2, 3년 되셨고 맞아요. 저도 이제 4, 5년 차 됐는데 사업하시고 나서 크게 좌절했던 순간 그리고 또 일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좌절했던 순간은 제가 상품 복사를 해서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다가 전체 선택된 걸 모르고 삭제를 누르는 바람에 판매되고 있던 상품 40몇 개를 삭제된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짜 네. 등에서 막 땀이 나고 오. 내 스스로를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새 새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면서 네. 진짜 집요함의 끝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복구를 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고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그냥 나에 대한 믿음 이게 지속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극복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왜냐면 뭐 이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같이 뭐 강의를 들으신 분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너 지인일 수도 있고 뭐 누구는 얼마 했더라, 누구는 뭐 얼마를 벌였더라, 누구는 무슨 상품이 대박 났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쵸. 근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나는 언젠간 될 사람 그렇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지금 오늘 할 일을 계속 하는 것 그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 역시 뭐 동일한 이제 맥락일 맞아요. 것 같은데요. 저는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전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인데 전 진짜 청소를 합니다. 제가 주변 대표님들께 청소라고 하면 좀 그런가? 정리, 주변 정리. 정돈. 내 불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나의 책상과 뭐 나의 화장대와 나의 잠자리 침대에 다 있는 거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힘들면 진짜 청소부터 해보세요. 정리정돈부터 해보시면 이게 뭔가 이게 막 얽혀 있던 게 하나하나씩 풀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저희의 이제 꿀팁이었고, 다음으로 뭐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는 법. 엄마의 육아와 사업 과연 병행이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하고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나의 그 조금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일을 7로 잡고 육아나 가정을 3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남편도 좀 안 좋아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현재는 뭐 아직도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편인데 이제 애들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스케줄을 맞춰놨기 때문에 맞아요.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방학에는 거의 놓고 있다가 네. 다시 열심히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뭐 육아든 뭐 일이든 뭐 비중을 한 7대3. 이 7이 어디로 가 있는지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맞아요. 나는 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거야라고 하면 7. 뭐 그래도 육아가 중요해라고 하면 육아 쪽에 7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 같고 또 궁금한 게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루틴이나 노하우 있으세요? 회사를 안 가기 때문에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네. 시간이 그냥 무너지거든요. 등원하고 와서 빨래 조금 돌리고 집안 청소 조금 하다 보면 오전이 가요. 그리고 저녁 먹을 거 생각 좀 하고 장 보고 오면은 애가 하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정해놓은 뭐 10시부터 4시 그 시간은 회사에 있는 것처럼 아예 그냥 안 보고 집안을 아예 안 보고 내 방으로 가서 내 일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일 배제하고 네, 딱 그쵸. 그 시간만큼은 난 업무를 한다. 요것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업무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맞아요. 작은 책상 하나여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고민하고 계신 예비셀러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비셀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온라인 판매 시작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역량. 저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다고 결정하셨으면 네. 현재는 지금 바로 물건을 뭐 회사 다니면서 팔거나 뭐 이렇게 해보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게나마 자기 채널을 키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블로그가 됐던 유튜버가 됐던 인스타가 됐던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런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 하루에 시간 짧게 해서 내 컨텐츠를 쌓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내가 상품 판매하는 데까지 이어져서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네요.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함이지만 뭐 따로 뭐 스킬이나 마케팅적인 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SNS 내가 네. 나중에 광고할 수 있는 이런 자기 채널을 SNS부터 채우는 거. 많이 익혀봐라 그쵸. 라는 거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학습 방법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그렇죠. 드리긴 했지만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강의로 맞아요. 시작을 해라라고 이제 그게 아까 가장 말씀하셨고, 네. 쉽고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G마켓 G마켓, 라이브. 지금 이거 맞아요. 네. G마켓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만 보시고 하셔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온라인 셀러를 꿈꾸는 우리 엄마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 있으세요? 저는 일단 온라인 셀러를 꿈꾸는 엄마들이라면은 일단 현재 자기 삶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하루에 10분이 됐던 30분이 됐던 나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저거 책 진짜 안 읽는 편인데 자랑이신가요? 네, 좀 그런 책을 막 진짜 안 읽는 편인데 요즘에 같이 책 읽는 모임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 책을 통해서 머리가 좀 정리되는 것도 그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셀러를 꿈꾸시는 엄마들에게 일단 내 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만의 시간에 좀 집중하셔라. 그리고 온라인 셀러 공부를 천천히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다가 퇴사하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 이 사업을 한 3년 이상 지속하고 계시는 아랑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아랑 대표님께서 짧은 퀴즈를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쉬워요. 그쵸? 너무 쉽죠? 우리 댓글창으로 선착순으로 한 분 답변을 해주시면 이제 일단 드릴 텐데 퀴즈를 먼저 읽어주시죠. 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은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가 있다, 없다. 보미님. 박보미님. 네, 감사합니다. 보미님께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가 쉽게 냈어요. 네, 탈 수 있고요. 만약에 집 주소로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우리
비상주 사무실, 비상주 사무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동기부여 데이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제가 최근에 봤는데 너무 와닿아서요. 제가 막 워라밸이 없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이제 글 읽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워라밸을 이제 안성재 셰프님이시죠? 워라밸을 지금 지키면 미래의 워라밸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불균형한 삶은 미래에 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공감하시나요? 완전요. 네, 그렇죠. 너무 좋은 이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또 힘들 때 위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성재 셰프님의 말씀이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이니님 막 광고문이 안 들어왔다고 하시네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중국에서도 들으신다. 중국에서 듣고 계셨대요. 렉이 그렇구나. 중국에서도 저희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는 마케팅 데이입니다. 내 상품의 긍정적 리뷰 수집, 활용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우리 체험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체험단 같은 것들 어떻게 구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딱 1시간 채웠어요. 게스트분 모시고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말씀도 막 드리고 했는데 저희 라이브 만족도 조사 링크 올라갔나요? 라이브 만족도 조사에 이제 짧게 설문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라이브 마케팅 데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랑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